북한은 한국으로의 미군 함대 이동과 관련해 미국의 도발적인 행위가 있으면 핵공격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을 잔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 시간으로 새벽 4시 59분에 일어나자마자 두 차례 관련 트윗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좀 더 의미 있어 보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다스리면 미중 무역 관계는 유연해질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의 모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강조를 합니다. 미국 언론은 선제 공격 말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쓸 옵션이 없다는 뜻이라고 분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할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공격받은 김정은의 대응은 무엇인가?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의 전쟁이라는 선택을 놓고 할 결정을 예측할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시리아 국민에게 살상 무기를 사용했다는 루머가 며칠 사이 주요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보수 칼럼니스트 패트릭 뷰캐넌도 시리아 대통령이 지금 자국민에게 살상 무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뷰캐넌은 대부분 공화당 인물들과는 다른 주장을 합니다. 러시아와 이란 등의 국가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면서 파워를 만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에 들어가면 지지자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중국계 승객을 비행기에서 끌어내린 현장을 찍은 31초짜리 동영상은 중국은 물론 미국인도 분노하게 합니다. 거대한 인구의 중국에서는 미국의 인권과 인종차별을 규탄합니다. 미국 신문 USA 투데이는 사설에서 여행객 얼굴에서 피가 흐르게 하며 끌어낼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버는 항공사니까 돈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추문으로 탄핵 과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사임한 알라바마 주지사가 주민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내용은 별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리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또 그 연관돼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은 모스크바에 도착을 해서 시리아와 관련해서 러시아 대통령에게 어떤 주문 내지는 요청 아니면 뭐 미국의 뜻을 전할 텐데 그것이 그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살상 무기 사용을 했다 하는 내용들이 지금 MSNBC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목됩니다. 그러나 코리안 아메리칸 또 그 세계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지금 그 북한 이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 미국 함대가 그야말로 그 한국으로 가고 있는데 좀 있으면 도착을 하겠죠. 미국이 도발적인 행위를 하면은 우리는 그 핵 공격을 하겠다. 이게 지금 그 북한의 반응입니다. 네.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에도 기꺼이 대응해줄 의지도 능력도 다 가지고 있다. 미국의 기업가 출신 당국자들이 우리를 놀려보려고 생각했다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또 핵공격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세계는 이번에 우리가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 시험에서 이룩한 거대한 승리가 어떤 사변적 우위를 가지는가를 곧 보게 될 것이다. 뭐 평화를 한 번도 지금 그 북한은 구걸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과 그 북한은요, 그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한국은 당연히 뭐 군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미국과 뭐 소통을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지만 뭐 워낙에 그 지금 정치가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같은 내용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잠을 잤겠죠. 잠을 자고 항상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보다는. 해서 그 4시 59분에 동부 시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새벽 1시 59분이 되겠네요. 먼저 그 트윗을 하고 3분 뒤, 4분 뒤에 다시 합니다. 첫 번째 트윗은 중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뭔가 일을 해주면 무역 협상을 잘해볼 수 있겠다. 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플로리다주에서 이미 그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다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4분 뒤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뭐 새벽 몇 시죠?
2시 3분, 동부 시간으로 새벽 5시 3분이 되겠는데 북한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을 돕기로 결정하면 좋고 아니면 뭐 우리가 중국 없이 풀겠다. 요즘에 많이 들어왔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트윗에 느낌표까지 붙였고 맨 뒤에는 USA라고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그 국방장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입니다. Highlighted appropriately, I think, the North Korean threat. This is a threat of both rhetoric and growing capability, and we will be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dress this. We are doing so right now. We're working through the United Nations. We're working with our allies, and we are working diplomatically, including with those that we might be able to enlist in this effort to get North Korea under control. 네, 지금 국방장관 얘기를 들으면 조금 그 미국 행정부의 그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약간씩 그 다르기도 하고 시차에 따라서 차이도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그 옵션이 위에 올라와 있고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무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군사력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강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미국은 국제법 또 유엔에 따라서 동맹국들과 함께 외교적인 노력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뭐 다른 그 렉스 틸러슨 지금 모스크바에 가 있는 국무장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지금 내놓고 있고 CNN 방송이 오늘 아침에 그 지금 평양에 가 있는 윌 리플리 그 평양 그 특파원을 통해서 평양의 모습을 그 전하고 있습니다. Getting back in place. It's been in the region many times before, but it just goes to show how tensions in this part of the world are really escalating right now, John and Poppy. 네, 지금 그 굉장히 긴장이 강화되고 있고 북한이 이제 4월 15일이 김일성 그 전 주석의 105회 되는 생일이기 때문에 군사 퍼레이드는 평양에서 당연히 있을 테고요. 지금까지 이런 중요한 이벤트마다 어떤 능력, 지금은 뭐 핵능력이 되겠죠. 그런 것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떤 실험을 할지 여기서 그 핵 테스트를 하면은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하지만 무슨 일을 할지는 지금 그 CNN의 그 평양 특파원이 아무도 모른다. 평양 본인도 그 내부에서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미국 언론을 보고 해외 언론은 조금 그 다른 시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워싱턴과 서울과 도쿄에서 3명의 특파원이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지금 미국의 그 칼빈슨 함대가 다시 그 한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은 옵션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서 공개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넣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았다는 게 지금 뉴욕타임스가 파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시리아보다 여러 가지 뭐 이젠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너무 많은 위험이 있고 가장 큰 위험은 주변국과 이제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고 무기 그 경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국 사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미국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한 몇십만 명 정도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의 생명도 너무나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으로서 미국이 선제 공격을 했을 때 가만히 있을 그 김정은이 아닌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까지 북한을 쉽게 공격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뉴욕타임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망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뭔가를 좀 북한에 해줬으면 했는데 트럼프가 손님을 초대하고 저녁 손님이랑 같이 그 앉아서 먹고 있으면서 보란 듯이 시리아에 미사일을 공습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녁 다 먹고 나서 이제 국민에게 이랬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게 그 중국 리더에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굳건한가 중국 너희가 해주지 않으면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보란 듯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또 다른 분석을 하는 것이죠.
이게 그 베이징에서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얼마나 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미국 언론이 하나 분석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뭐 북한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북한의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뿌리가 중국에서부터 많이 갔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은 체면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대통령이 실용적인 것, 또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이런 것과는 달리 중국의 리더의 그 바탕에는 체면이 있는데 굉장한 그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 지금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군사 근육만으로는 김정은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로버트 갈루치 전 그 북한 대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오늘 뉴욕타임스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이제 한반도 지역에 2번이나 보냈어도 그 당시에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태도를 바꾸지 못했다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 회사와 중국 은행에 대해서 강한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그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나쁘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그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가 없는 딜레마가 또 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중국에서 어제 그 한국에 갔잖아요. 한국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중국 대표와 한국 대표가 얘기를 할 때도 미국의 선제 공격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그 한국 대표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그 점까지 지적을 하고 있고 한국으로서는 너무나 두렵죠. 물론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다고는 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군 관계자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리아의 경우와 다른 것이 시리아의 그 아사드가 김정은보다 이제 미국에서 볼 때나 한국에서 볼 때나 약한 거죠. 무기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는 있지만 쓰는 것도 주저주저 하면서 뭐 이번에 한 것은 오히려 그 푸틴이 한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 시리아의 대량 살상 무기는 다른 나라로 퍼질 위험이 북한에 비해서는 덜한 것이죠. 북한은 팔잖아요. 뭐 시리아라든가 등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리아는 핵이 없지만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스토리입니다. 핵을 갖고 있는 국가 그것도 예측하기 불가능한 그 지도자가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그 국가를 공격했을 때의 반응도 생각을 해야지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선제 공격 가능성이 없다 하고 한국 국민들도 안심을 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김정은 못지않게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라는 사람의 예측 불가능한 이런 그 미국 대통령의 성격 때문에 성향 때문에 중국의 그런 것을 지렛대로 쓸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아시아 자문을 했었던 그 마이클 글린 보좌관이라든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2003년도였었죠. 미국이 그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그때 중국이 눈에 띄게 달라졌답니다. 북한을 많이 압박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빅터 차 교수도 역시 그 부시 행정부 시절에 이제 아시아 안보 담당 특히 이제 북한 이슈 많이 다뤘었는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중국이 조금 그 떤다고 할까요? 중국이 걱정하고 위축되는 때는 미국이 이 이슈에 관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것을 잘 모를 때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중국에 어떠한 것을 좀 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득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경제적인 것도 북한 핵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그 투자 같은 것을 미국이 중국에 좀 하기 쉽게 하고 또 그 중국의 미국 물건을 수출하기도 좀 쉽게 한다 하는 그 정도는 줬잖아요. 중국이 양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양보하고 그리고 어떠한 때에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즉각 반응은 하지는 않지만 중국도 굉장히 그 무서운 그 국가죠. 지금 선제 공격에 대해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보면은 또 하나를 알 수 있는데 시리아를 공습한 건 아주 즉각 지시를 했습니다. 미국에 잘 보여야지 되니까, 잘 지내야지 되니까. 그러나 지금 미국 함대가 다시 그 한반도 쪽으로 그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베 신조가 그 노코멘트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국가들의 형편이고, 때로는 그 아주 중요한 뉴스를 제대로 보려고 하면은 그 뉴스의 주체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 시각에서 봐야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 영국은 뭐 정보도 많고 또 미국의 또 동맹국이기도 하니까 좀 보겠습니다. 영국의 가디안을 보면은 이제 베이징에서 2명의 특파원이 보낸 것인데 현지에서 파악을 한 것이에요. 북한이 어떻게 할까? 이 이슈를 이제 그렇게 보면은 크게 그 다를 것은 없지만 시리아를 공격한 것이 이제 점점 분명하게 북한에 대한 공격이다. 북한에 대한 예고, 경고, 북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그 경고이기도 하고요. 미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외교부도 그 군인 한 15만 명을 북한과 그 중국 사이에 국경이 한 800 몇십 마일 된다고 하잖아요. 880마일, 네, 880마일 국경이죠. 딱 그 배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이게 왜 배치를 시켜놨냐면 뭐 미군과 싸우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것을 그 중국으로서는 막아야지 되니까. 그런데도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에서 그런 일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은 참 그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부에서도 사실과 다른, 알기 힘든, 정말로 그 미묘하고 뭐 좀 아무튼 알기 힘든 나라예요, 중국은.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긴장이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인데, 지금 그 영국의 신문 가디안은 중국 정부에서 계속 그 원칙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북한과 관련해서 모든 해당 국가는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자제해야지 된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영국의 미러는 가디언보다는 어떤 때 조금 더 그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빅 타이틀을 보면은 트럼프가 군 관계자들에게, 미군이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것이고, 이제 작은 타이틀은 특수군을 투입해서 뭔가 그 급습하거나 여기에 또 그 선제 미사일 공격까지도 다 포함돼 있다 하는 얘기. 이 특수군으로 뭐 급습한다는 것은 MBC 뉴스에서 먼저 그 보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군 통수권자가 우리에게 다 그 명령을 했다는 것이 국가안보 그 보좌관 HR 그 맥메스터가 해외 언론과도 다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평양의 그 터널 네트워크, 지하에 무기를 숨기고 이런 것들이 전쟁 기획자들조차도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수많은 그 지하 포병대 비영장을 어떻게 다 찾아서 적확하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시리아도 지금 그 공군 기지를 공습을 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시리아 공군 그 기지에서부터 다시 그 반군을 공격하는 군인들이 출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제한적인데, 참 북한을 어떻게 그 혼내줄 모든 준비를 하라고는 하지만 이게 아주 그 지금 그 애매하다는 지금 이제 그런 얘기고, 영국의 그 데일리 메일 같은 경우는 중국이 너무나 지금 그 놀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다웨이 그 중국 핵대사가 서울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그 서로 교환한 것, 그리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 말 가운데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이 말을 인용을 합니다. 베이징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해라, 아니면 우리가 단독 행동을 하겠다, 이 정도의 선전포고 비슷한 말을 했으니까 베이징도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고 행동을 결정할 시간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김정은 정권을 제거할 그럴 그 시도를 할 뜻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그 했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서울과 워싱턴은 연례 합동 군사훈련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전쟁이 만약에 이런 그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면 일본이나 중국까지 개입되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시 미국 언론으로 한번 돌아와 보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서울발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서울의 그 국방부 대변인이 한반도 그 상황을 과장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말을 내놨고 통일부 그 대변인도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내놨는데 일부 한국 국민들은 굉장히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는 좀 불감증 같은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은 과거에 어떤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뭔가 사실 그 북한의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용을 한다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어떻게 뭐 같은 민족인데 너 죽고 나 죽자를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감증 같은 것을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는 그 트럼프라는 미국의 예측할 수 없는 대통령이 먼저 선제 공격설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왜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지?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계속 또 한 가지 이슈로 계속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미국의 뭐 팍스라든가 CNN 방송이라든가 이런 언론과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을 보면은 뭔가 그 미국의 그 정치인들과도 인터뷰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계속 그 대만계 테드 리우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과 이 북한 이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중국 본토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3살 때 대만에서 이민을 온, 말하자면 뭐 이민 1세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지금 계속 그 이제 북한, 뭐 한국, 뭐 중국, 미국 이슈, 선제 공격 이슈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보궐선거로 당선됐잖아요. 테드 리우가 그 2005년도에. 우리도 한 명 빨리 그 연방 하원 의원 만들어서 이런 때 여러 가지 그 입장에서 좀 얘기를 그 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상하다 말씀드렸었던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그 보궐선거 전체 그 투표 결과 나왔는데, 로버트 리안 후보가 지난번에 5,504표 받은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7,543표, 지미 고메즈가 1,704표, 그리고 이제 아직도 지금 검표되지 않은 것 몇천 표 지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미 고메스는 남아 있지만 다른 모든 그 멕시칸 후보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 멕시칸 후보나 다른 그 라틴계 그 히스패닉계 후보가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미 고메스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로버트 리안 후보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자신들이 관심이 있었던 히스패닉계나 라틴계 후보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표율을 본선에서는 더 낮아질 것이고, 그러므로 코리안 아메리칸이 더 많이 나가면 또 백인이 사는 사람은 적지만 유권자의 30%나 차지하고 있잖아요. 백인표도 좀 모으고 해서 또 아시안계도 결집을 하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아시안계 연방 코리안 아메리칸 연방 하원 의원이 나서서 보다 좀 그 어떤 그 진정하고 또 더 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것을 준다 하는 것을 얼굴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잠시 뒤에는 재미있기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북한과 미국과의 군사적인 충돌은 없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저는 이 뉴스가 가장 재미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패트릭 뷰캐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극우이지만 이 사람은 글을 너무 잘 쓰고 말도 잘하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건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고비마다 어떠한 그 자신의 확신 같은 것을 그렇게 잘 집어내는지 정말 감탄할 정도예요. 지금 그 미국이 시리아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칼럼을 썼고, 거기에 대해서 푸틴이 아니 트럼프를 어떻게 도왔다는 것이야? 이게 루머에서 정식 이제 주류 언론에까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며칠 있으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전해드립니다.
pretty much at any time. There's some brand new images that have been coming out just within the last couple of hours. 네, 지금 그 CNN 방송에 그 평양 특파원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발적인 이제 그런 행위는 북한으로서는 핵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그 방송의 말을 인용해서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산당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 하면서 사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 당 간부들, 당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그런데 기립박수를 치는데 보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치는 게 아니라 사진이네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그 두 사람 모습이 무대에 보이고. Controlling a growing and becoming increasingly sophisticated nuclear arsenal. He also has a very large arsenal of conventional weapons that are pointed directly at a key U.S. ally, Seoul, South. 네, 지금 뭐 서울 사우스 코리아 얘기도 나오지만 북한이 뭐 핵무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긴장은 강화된다 하는 것이고, 미국이 이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시리아에 대해서 오늘 지금 칼럼을 하나를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저는 보수 그 칼럼리스트 가운데서 이 패트릭 뷰캐넌과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이라는 그 로널드 레이건의 연설문을 작성했었던 그 칼럼리스트의 글을 뭐 꼭 챙겨보는 편인데요. 이 패기 누난 같은 경우는 그 퓰리처상 받았더군요. 어제 보니까. 그리고 이제 패트릭 뷰캐넌 오늘 칼럼을 보면은 트럼프가 전쟁당에 가입할 것인가? 이렇게 그 질문을 붙였습니다. 제목에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부르짖던 우리의 대통령이 아마 우리 국민은 원치 않는 또 다른 중동 전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리아의 그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전혀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의 미사일 공습을 받고 나서 바로 또 이제 그 반군에게 폭격을 했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미국의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면 더 많은 그 군사력을 시리아에 대해서 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유엔 대사의 그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다면은 강성, 뭐 주로 공화당 쪽이 되겠죠.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도널드 오바마네.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하지 못한 것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존 맥케인, 린지 그레엄, 마르코 루비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치는 드럼에 맞춰서, 이 존 맥케인 같은 경우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군인 출신들은 군사력 사용에 대해서는 좀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와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자는 국무부, 외교부가 항상 이제 평행선으로 달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패트릭 뷰캐넌이라는 보수 중의 보수 컬럼리스트는 트럼프가 이런 사람들이 치는 드럼에 맞춰서 시리아에 이제 어떤 그 파괴해라 공군을 그런 명령을 내리면 우리 미국은 아이시스와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알카이다와뿐만이 아니라 시리아, 러시아, 이란, 헤즈볼라와 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준비가 됐는가? 어떻게 이길 것인지, 중동에 그렇게 많은 군대를 보내지 않고 이길 수는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번에 그 미사일 공격 자체도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사드가 미국을 직접 위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리아에 대해서 어떤 전쟁을 하고 공습을 할 수 있는 결정은 의회만이 내릴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2013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을 했었을 때 거부해서 하지 못했는데 트럼프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의 말대로 어린아이가 이제 아사드라는 대통령이 그 살상무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고는 레드 라인을 넘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이틀 뒤에도 또다시 그 뷰티풀한 베이비가 살해됐다 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 패트릭 뷰캐넌은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살상무기를 국민들에게 이번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가스 공격을 국민들에게 하는 잔혹 행위를 할 것인가? 그것이 전쟁 범죄이고, 지금 시리아 내전에서 40만 명이 숨졌는데 아사드가 살해한 부분
있다, 많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뭐 터키의 전투기와 드론이 뭐 아이시스와 싸운다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그 시리아 국민들이 숨진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에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말들이겠지만요. 그리고 뭐 아사드는 반군과 뭐 여러 가지 뭐 알라위트 자신들의 뭐 왕권, 종교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만한 충분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지금 아사드가 개인적으로 자국민에게 가스 공격을 살상무기 공격을 할 이유는 없다. 전쟁에서 반군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또 미국이 아사드 추출이 목표가 아니라고 얼마 지난주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하기 직전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왜 그 가스를 어린이들에게 살포를 해서 미국을 화나게 하는가? 군사적으로도 이득이 없는데 하고 누가 그랬다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러시아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전쟁에서의 그 첩에서는 총을 처음 발사할 때 가장 크게 이렇게 뭐 보도가 되고 들리고 보이고 하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신보수주의자 전쟁 그룹과 손을 잡아서 시리아 내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미국과는 전혀 그 이해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쪽에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인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전쟁에 말려 들어가고 나면은 트럼프 자신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트럼프를 떠나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를 들어서 아이시스라든가 알카이다라든가 터키, 쿠르드 뭐 여러 가지가 다 그 목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아사드라는 시리아 대통령은 이 전쟁은 자신의 그 권력 생존이기도 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파워를 지키는 것이잖아요. 뭐 지중해의 그 해군 기지 잃지 않으려는 그런 것이고 이란 같은 경우 시리아와 동맹을 맺는 것 또 헤즈볼라 같은 경우도 뭐 시리아와 손을 잡고 레바논에서 고립되지 않으려는 이런 그 절대절명의 목표가 있는데 미국은 무엇을 위해서 시리아와 전쟁을 하는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해서? 이거 아메리카 퍼스트 아니지 않느냐?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동성애자 권리를 위해서 진짜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2013년 버락 오바마도 하지 못했던 그때는 한 1000명을 아사드가 직접 그 국민들에게 그 살상 무기를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시리아 전쟁에 반대했었던 그 공화당이 지금은 그 찬성을 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이기는 해요. 그래서 페이트리 뷰캐넌은 지금은 전쟁을 할 때가 아니라 스탑할 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통신이 보도를 했네요. 지금 미군 관계자들이 러시아가 시리아가 지난번에 이제 이것이 빌미가 돼서 푸틴 대통령이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리아의 공군기지를 공격하게 됐던 그 시리아의 화학 공격을 공격하기 전에 미리 알았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 병원을 공격했는데 거기 미리 이제 그 치료할 사람 치료하려고 다 그 러시아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격이 있을 줄 몰랐다면 어떻게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나아가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 동영상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접근할 수 없게 됐는데 MSNBC의 호스트가 지금 시리아가 그게 그 공격을 직접 그 시리아가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했거나 러시아가 주도했다는 것, 이 루머를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MSNBC의 그 로렌스 그 오도넬이 얘기를 자신의 쇼에서 더 레이드 월드라는 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또 워싱턴 포스트도 받아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왜 도우려고 하는가? 지금 그 미국인들의 어떠한 그 생각의 그 관점을 돌리려고 어디에서요?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커넥션에서 돌리려고 전쟁하고 뭐 전쟁 일어나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대통령 주변으로 좀 그 몰리잖아요. 그래서 이 그 MSNBC의 앵커 자신도 결론 내리기 힘들기는 하지만 하면서 저는 그것을 봤거든요. 지워지기 전에 웩더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화면에 예전에 그 빌 클린턴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이 있었을 때 전쟁을 해서 돌린다 하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정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인
주객이 전도된 웩더덕 이런 그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좀 그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이렇게 북한과 시리아 이슈로 굉장한 그 곤경에 그 빠져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모든 사람들과도 연관이 되고 세계인도 다 하나로 묶어주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정말 이곳은 미국이 아닌 것처럼 보이던데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오늘 그 USA 투데이 사설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면은 다 픽업이 될 것 같아서 그 순서를 먼저 하겠습니다. 31초짜리 비디오를 봤더니 한 그 중국계 남자가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자리에서 끌려나가는데 바닥에요. 두 남자가 이렇게 그 손으로 이 사람 손을 질질 끌고 가는데 안경은 뭐 반쯤은 벗겨져 있고 얼굴에서 그 몇 줄기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오버부킹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뭐 돈 뭐 400달러인가요? 800달러인가요? 줄 테니까 다음 비행기 타실 분 계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루이빌에 저희 승무원 4명을 내려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들이 타야 되기 때문입니다. 했을 때 세 사람은 오케이 했는데 한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진료해야지 돼서 다음날 안 한다고 했더니 이 사람을 이제 그 끌어내리는 그 비디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USA 투데이는 그 하늘에서 친절하지 않은 접근이다 이런 제목으로 지난달에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2명의 10대 소녀를 레깅스를 입었다고 드레스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끌어내리려다가 이게 무슨 승객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승무원들에게 대한 그 드레스 코드인데 해서 나중에 그 직원이 그 야단 맞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비디오는 일요일에 있었던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카고 그 항공국 그 관계자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지금 결국은 뭐 이렇게 하는 제안입니다. 힘으로 하지 말고 $800 줄 테니까 다음 비행기를 타주시면 어떻겠어요? 하지 말고 돈이 굉장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1년에 23억 달러나 버는데 추가로 몇백 달러 더 준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겠다 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경매를 붙여도 되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니면 직원을 다른 비행기에 태워서 루이빌에 보내던가 어떻게 승객을 이렇게 질질 끌고 나가는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면은 다른 승객들이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모습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CEO의 그 대응이 참 애매했습니다. 사과하기는 했지만 이 승객이 안 내린 게 잘못이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마당에 나와서 그런데 그 CEO가 그 PR 위크라는 잡지에서 2017년 올해의 뭐 커뮤니케이를 소통을 제일 잘하는 CEO 이렇게 됐는데 아닌 것 같아요. 블룸버그 뉴스도 이 내용 굉장히 그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주식값 많이 내려갔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금방 내려가고 중국에서는 뭐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의 사설에서 미국이 중국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 중국계라 그랬지 4명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는 컴퓨터로 뽑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필 3명이 아시아계란 말이야? 뭐 이런 얘기요. 그리고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늘 오버부킹을 해? 해서 지금 웨이보 그 웹사이트 하나에만 이 지금 그 비디오를 뭐 거의 지금 3억 명 정도가 봤거든요.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그 사이에 더 많이 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하면서 당연히 그 끌고 나간 그 경비원은 지금 정직 처분 받았고요.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컴플레인 할 때도 에어라인 항공사에 하지 말고 교통국에 해라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케이스가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 그 팍스 뉴스에 빌 올라일리라는 사람이 5명의 여성과 성희롱, 뭐 성추행 이런 것 때문에 $1,300만 주고 합의를 했다 해서 현대자동차, 뭐 멀세디스를 포함해서 지금 뭐 프록터 gem블 한 60개 업체가 광고를 중단했거든요. 그런데도
그의 그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의 그 시청률은 오히려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그 알라바마 그 주지사가 결국은 이제 그 참모 그 여성과 함께 어떤 그 부적절한 성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탄핵을 하기로 지금 그 결정을 하자 그 위원회에서요. 물론 그 주의회죠. 하자 본인이 탄핵당하기 싫으니까 어제 그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뭐 돈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알라바마 국민들에게 그동안 내게 주어진 뭐 신의 소명 여러분을 서브하는 게 영광이었다. 나를 뽑아준 사람 기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그 기대에 충분히 맞추지는 못한 것 같아서 그렇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끝에 강조를 하더군요. 하나,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순서를 알라바마 주지사 바꿨으면 어떨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한국에서도 그 탄핵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다가오는 뉴스.